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의 기초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계약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등기부등본이 조금은 익숙하실 텐데요. 매매나 임대차 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진행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장부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에는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와 현황, 과정들이 다 담겨 있어서 부동산의 주민등록증이라고도 불리는 자료예요. 이 자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발급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 링크에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표제부, 소유자를 나타내는 갑구, 근저당이나 전세권 같이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이 나타나 있는 을구, 그리고 이 모든 구성의 핵심 사항만 요약해 놓은 요약본. 처음에는 이 모든 자료를 다 살펴보시기에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요약본만 잘 파악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출력했다면 저희는 총 3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호수가 나누어져 있는 집합 건물인 경우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호수가 같은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은 103호인데 103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일명 방조개기를 해놓은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등기부등본상 102호를 실제로는 102호, 103호 두 개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계약서상 임대할 부분에 102호의 동측 일부, 외관 표시상 103호 이렇게 내가 임대차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임대차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추후 임대차 보호법 등의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하세요. 둘째,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상대방, 즉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보증금이나 월세를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보통은 배우자나 자식 계좌이거나 종전 임차인에게 바로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돼요. 사실 월세는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월세지불 계좌번호를 따로 기재해 놓으시면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추후 다른 사람에게 입금된 게 입증이 안 되면 나중에 돌려받기 힘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불가피한 상황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되는 경우, 계약서상에 문구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누구누구 명의의 어떤 계좌로 몇 월 며칠 보증금 얼마를 입금하였음 이라고 문구를 적어 놓으시고요. 그 옆에 임대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신 다음 영수증까지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문제는 계약 당시가 아니라 계약 종료 시 무언가를 돌려받아야 될 게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권리사항에 대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로 일부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인 경우가 많아요.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게 돈을 빌렸다는 뜻인데요. 집주인이 만약 돈을 못 갚으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을구를 통해서 이 집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근저당권이 하나도 없는 것이 좋겠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이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을구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면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대출 없이 집을 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는 근저당권이 다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거르게 되면 내가 계약할 수 있는 집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지기 때문에 근저당 잡힌 수준을 시세와 대비해서 안전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을구에 보시면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이자가 발생될 경우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은행이 설정해 놓은 금액을 얘기합니다. 보통은 실제 빌린 돈의 120에서 130% 정도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근저당권이 어느 정도까지가 안전할까요?
사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이 근저당 채권 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나마 안전범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다양한 부수적인 조건들을 같이 봐야 되고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같이 확인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를 다루는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등본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은 보통 계약금 넣기 직전에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계약금 입금한 날짜랑 계약 날짜의 텀이 있을 때 이 사이에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 당일, 즉 잔금일 날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까지 잊지 마세요. 그러면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